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사이버 제재 체제 아래 이뤄진 유럽연합의 첫 번째 제재 지정과 관련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방되고 상호 운영 가능하며 신뢰감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과 국제 무대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고 분열적이며 불안정한 행동은 이런 양국의 비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쁜 행위자들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책임 부과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유럽연합 발표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사이버 제재를 발표하고 이들 국가들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북한의 해킹 조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엑스포 합영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조선엑스포가 유럽연합과 제3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이버 공격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사이버 제재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또 영국은 유럽연합의 사이버 제재 구축 노력에 앞장서 왔으며 향후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재는 유럽 협력국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현재 영국도 관련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메리디언 국제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최근 북한의 이딴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최근 43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북한의 정제유 불법 수입을 지적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은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every day we need to send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t speaks volumes to be able to have within the UN system, especially the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that may be more lenient toward North Korea. 크래프트 대사는 특히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리고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함께 행동할 때 더 강해지는 만큼 미국은 모든 국가가 공동 행동에 참여하도록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대북 인권단체 설립 허가 취소와 사무검사 시행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먼저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전단살포 반발로 촉발된 한국 정부 조치가 국제 문제로 확산돼 한국 정부 측과 면담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한국 정부는 사무검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유엔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30일 한국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을 한 뒤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시행 등 단체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단체들과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VO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should be through a non-confrontational approach, and since these organizations are feeling intimidated and threatened, my recommendation is to put the whole process on hold, until there is a meaningful dialogue to address concerns and to address the need for transparency. 단체들에 대한 조치 중단과 대화 권고는
면담 후 이메일로 통일부 차관에게도 보냈다면서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대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의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은 사무검사 중단 권고는 해당 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과 30일 화상 면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검사 전 개별 방문 형식으로 탈북 인권단체들에게 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사무검사 자체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감사 자체는 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한 거라서 이 검사 자체를 이제 단체들의 입장에 따라 한다 안 한다를 정할 수는 없고요. 북한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권력기관에서 갑자기 이런 민간단체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무섭고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죠.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통일부가 지금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라 또는 이런 사무검사를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를 보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는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그동안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존중해온 한국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 대상 북한 인권단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공동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 인권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통일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찰스 리차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동맹국들의 확신을 위해 미국의 핵 억지력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등의 군사적 팽창 움직임에 대해서는 영내 견제 차원의 핵 전력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차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30일 미국 공군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가 주관한 원격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팽창과 핵전력 강화 등으로 미국은 영내에서 전례 없는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들이 주장해온 최소한의 억지력보다 강화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핵 삼축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 are about to finish building out for the first time an actual triad by adding a strategic capability to their air leg. They too have new road mobile, new silo-based, much better capabilities. I can't go into a lot of detail. 리차드 사령관은 이어 중국의 영내 핵전력 팽창 움직임 등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핵전력 팽창 움직임 등에 대응하는 미국의 억지력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has done more for non-proliferation than any other single act in history. I think it has been good for a free and open world. But to do that, you have to have capabilities such that you give your ally confidence that you're able to follow through on the commitment.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와 개발 중인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예로 들며 핵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B-1, B-2 그리고 B-52 전략폭격기 그리고 콜롬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개발 등 미군 핵 삼축의 모든 방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cluding low-yield Alchem, the dual-capable aircraft capabilities that we have. I need those to complement, W-76-2 is just a part of that stack of capabilities. And then the NPR also wisely talked about the need for a sea-launched cruise missile, right? And again, that has utility in that area that I'm responsible for.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의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신뢰 유지 차원에서 기존 핵전력 개량을 통한 핵 우위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앞서 미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도 영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앤드류 킴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최근에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협상의 문은 열어두고 공을 미국으로 넘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30일 한국전쟁 70년 정보의 역할 재탐색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또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과 소통할 때 매우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핵심을 바로짚는 것을 좋아하지만 북한은 항상 모호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문을 완전히 닫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미국의 양보와 약속 없는 협상 복귀 또한 바라지 않고 자신들이 잊혀지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때에 맞게 무언가를 계속 던지는 것이며 미국도 북한 측의 양보 없이 다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더 악화되고 주민들의 만성질환 사망률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1일 발간한 7월 북한경제 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와 주민건강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의 심화된 경제난은 심혈관 질환과 암,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호한 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북한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국가일수록 주민들이 식량과 약품 등을 스스로 구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장마당이 열리지 않고 판매 상품 수준이 저하되면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 내 전체 사망자의 80% 정도가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북한 내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은 감염병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인 DMZ의 지뢰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거해야 상호 신뢰 구축과 한반도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주장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평화국제재단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30일 한반도 지뢰 제거 활동을 통한 신뢰 구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DMZ 지뢰 공동 제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되겠지만 한반도의 잠재력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무장 지대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인 만큼 지뢰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DMZ 내 지뢰 공동 제거 작업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 전사자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국제지뢰금지운동은 지난 2018년 보고서를 통해 DMZ 일대의 세계 최다 수준인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